이번에 마지막 작품 전우치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고전소설이죠. 그 작품으로는 전우치전. 선생님은 지금도 이 작품을 딱 보면 선생님이 수업 때 강조했던, 이거 참고로 이 작품도 당연히 수능 특강 연기였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서 수업 때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서 좀 재밌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녀석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은요, 어떤 소설이 됐든, 그러니까 뭐 고전 소설이 됐든 현대 소설이 됐든 이 소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뭘 물어보기 마련이다. 인물, 사건, 배경, 하도 많이 얘기해서 지긋지긋하자니. 자, 이 녀석들이 어떻게 분석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돼. 다만 이 문제의 재미난 점은 뭐였냐면 지문이 가나로 묶였어. 가, 나로 찢어진 다음에 가는 원문 소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녀석의 극버전. 혹시 전우치전 강동원 주연이었잖아요, 이 영화가.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죠, 거기서도, 그지? 아무튼 그 영화의 장면을 가지고 와서 대비를 시켜보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을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전우치전 작품의 내용이 어렵느냐? 절대 그렇잖아요. 작품의 내용 굉장히 쉽습니다. 이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됐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연계 작품인데요, 이런 설명을 해드렸었어.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작품의 흐름 자체가 에피소드 중심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난관을 겪고 그 난관을 누가? 전우치가 뭘 통해서? 도수를 통해서 이겨내.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구조가 어떻게 된다? 반복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떤 장면이 나올지는 모르겠어. 만약에 이 작품이 연기로 등장한다면,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지점이 뭐고 그 지점을 어떤 형태의 도술로 이겨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디테일 싸움만 잘해주면 될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와버렸죠. 자, 문제를 근데 먼저 봅시다. 봐봐. 41번. 가의 화담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거죠. 사람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물의 생각 판단하는 문제. 인물과 인물 사이의 어떤 구조,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갈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문제죠. 인물 파악하는 문제 하나 나왔고요. 42번. 이게 좀 골 때려. 이게 왜 자꾸 선생님 멈칫거리냐면, 이 42번 문제가 오답률 5위야. 무려 오답률 5위거든? 근데 지금 너희들 풀면서 그런 느낌 받았을 거야. 이거 틀린 사람 딱히 많지 않을걸? 이게 그렇게나 어려웠을까요? 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앞에서 이제 기술 지문이나 또 사회 지문을 풀면서 시간이 끌렸고, 시간이 끌린 와중에 문제를 급하게 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선택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문제 정답이 2번이었는데, 자, 선택지 비율을 한번 들어봐봐. 1번이 8%, 2번이 57%야. 3번이 12%, 4번이 15%, 5번이 8%.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최소 녀석이 8%고 대부분 10%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답이 안 보였다는 얘기지. 순간적으로 급하니까. 그러니까 2번에서 답을 못 잡고 3번인가? 4번인가? 아, 시간 없는데 모르겠어. 그냥 제일 느낌이 가는 거 찍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지. 지금이야 우리는 천천히 여유롭게 풀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풀었겠지만, 실전 감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또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그거잖아. 선생님이 모의고사 완본 세트를 주거나 이제 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풀 때 너무 여유롭게 풀지 말아달라. 시간을 75분으로 제한 걸어놓고 꼭 풀어달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시간 제한 걸면서 가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문법을 안 할 거니까 뭐 화장만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었어요 라면 당연히 문법 푸는 시간도 제외한 다음에 그 상태로 또 시간을 재야겠지, 그지? 그것도 생각해 두자고. 자, 43번.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했을 때 A와 나를 비교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특정한 장면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 두 개의 지문을 동시에 가져왔을 때 벌어지는 당연한 일이 되겠지. 괜찮고요. 44번. 그냥 문제의 제목이 이거 아니야? 나에 나타나는 갈등 현상을 이해하라. 그냥 갈등이잖아. 지문을 읽으면서 누구랑 누구가 무엇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지 구조만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45번을 봤는데 놀랍게도 45번은 심지어 오답률 3위야. 근데 이 녀석도 답이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요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분명히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극 나왔죠. 극 나오면 시험 문제에 뭐가 등장해야만 한다고? 극 작품의 갈래적 특징을 묻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연극이며 소품의 역할은 무엇이냐? 연극 무대의 구성 방식은 어떻게 되었느냐?
뮤지컬이면 음악의 역할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묻는 패턴이 있는데 참고로 이 녀석은 영화니까 연출 계획이라는 말로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올려다보는 샷을 잡는다. 화면 가득 담는 거 클로즈업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뭐 번갈아 나타낸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효과음까지요. 우리가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효과들을 측면에서 문제를 내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문제도 똑같아요. 낚인 거야 그냥.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아서 또 깜짝 놀라는 형태의 문제. 이것도 정답률이 51%. 선택지 비율을 알려주냐면 1번하고 5번은 그래도 많이 안 찍었어. 근데 2번이 24%, 3번이 18%야. 4번이 51%고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틀린 문제라는 얘기지. 근데 이를 생각해봐. 이 문제가 2명 중에 1명이 틀려야 될 만큼 되게 어려웠니? 풀면서? 그런 느낌 못 받았을걸? 그거지. 우리가 이 문제 세트를 겪으면서 느껴야 되는 거는 혹시 말이야. 선생님 저는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타입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내가 순서대로 푸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딸려서 이걸 못 건드렸다. 이거만큼 크리티컬한 것도 많이 없을 거야. 그치? 오히려 정답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의 표준 점수는 오히려 높아지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쵸? 그런 면모를 생각해서 이런 걸 연습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문제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면,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사설 모의고사가 됐든 뭐 기출 모의고사가 됐든 완본 형태를 여러 가지로 드릴 거야. 그럼 그 완본을 가지고 뭘 하라고? 연습을 하는 거야. 나한테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스타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세대야, 그치? 그래서 이 화작을 그 다음 말했던 것 같은데요. 뭐 시험지를 동시에 주긴 할 건지, 혹은 뭐 문제를 몇 분 준 다음에 잠깐 5분 정도 쉬는 시간 주면서 시험지 배부하고 다시 또 그 문제를 풀게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직 시행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해야 될 일은, 봐봐, 어쨌든 분리가 된 건 사실이잖아, 그치? 분리가 됐으면 단순하게 맨 앞에 있는 문제라고 해서 먼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좀 버리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유리한 것을 먼저 풀자는 거지. 꼭 1번부터가 아니어도 좋잖아. 시험지를 받잖아. 시험지를 받으면 한번 넘겨보는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 대부분 안 해. 선생님도 작년의 친구들, 재작년 친구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시험지를 딱 받잖아? 그러면 일단 1번부터 풀기 시작해요. 화작, 시간 재가면서. 그러지 말고 시험지를 한번 넘겨봐. 그러면서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는 거지. 아, 이번 문제 세트에 내가 알고 있는 글씨가 나왔어. 이번 문제 세트에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생명 쪽 과학 지문이 나왔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시간 배분 계획도 쓰는 거잖아. 아, 이번에는 이런 지문들이 나를 골 때리게 할 거고. 참고로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불만 들으면서 연습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죠?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생겨 있다면, 아, 나는 어려운 독서 지문을 어려운 과학 지문을 만났을 때 몇 분 정도 컷을 하고 정답률이 어느 정도에 이루고 있어. 나 자신을 안다면 계획 세우는데 무리가 크게 없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남은 시간 계산해보고, 아, 지금 내가 그럼 화작을 몇 분은 컷을 해야겠구나,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페이지를 첫 번째가 만났으니까 1번이다 하면서 시작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풀어줄 생각을 해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문제를 푸는데 항상 소설 정답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소설을 먼저 푸는 거야. 오케이? 왜? 쉬운 거부터 빨리 해서 치우고 넘겨버리라는 얘기지. 그리고 거기서 아낀 시간을 내가 어려워하는데 투자를 하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이번에 너희들 시험지는 어쨌든 문학과 독서가 필수 영역으로 묶여있는 35개 정도의 문제가 세트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 그러면 거기서도 단순히 문학부터 독서부터 그런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잘하는 거, 내가 좀 더 원활하게 되는 거,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계획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중요한 일을 육목평에 처음 할 거냐고. 그런 바보짓을 하면 안 되지. 말씀드렸잖아. 연습해야 될 때 완본해가지고 연습을 해보라고. 한번 그렇게 풀어보는 거야, 문제 자체를. 오케이? 내가 독서 문제를 다 불만서 다 끝냈어. 확실히 인문사회 지문을 풀 때 내가 정답률이 높구나. 오케이? 뭐 혹은 내가 현대시나 고전 시가 문제는 그래도 좀 되게 빠르게 푸는 편이구나. 그런 거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다음 시험에 한번 대입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번 문제도 한번 그렇게 풀어볼까? 해봐.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보셔야 되는 거야. 아, 내가 현대시는 좀 자신 있어서 먼저 풀었는데 오히려 현대시에서 끙끙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뒤에 다 말아먹는구나. 됐지? 독서는 내가 이걸 되게 못한 줄 알았는데 급박해지니까 또 잘하네? 오, 이거는 일부러라도 뒤에 푸는 게 더 맞겠는데? 오케이? 이런 식의
나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보내야 된다고. 이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의 공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어. 알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뭐 개인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물어봤을 거야.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나 단순하게 숙제를 풀려고 해서 숙제 미친듯이 풀고 화작 600제 가져갔다고 해서 600제 언제 빨리 끝내야 되지 하면서 막 달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주는 거. 그게 점수를 올리는 더 빠른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갑자기 저루치전 얘기였지만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정답률, 오답률 3위를 찍고 5위를 찍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자면 촉박해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설했던 그 당시 6월에도 이 얘기를 되게 강조했던 걸 기억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또 안 하면 안 해. 왜? 여러분들은 고3이거든? 고집이 되게 세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이 있고요. 살아왔던 방식이 있고 풀어왔던 문제의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그 스타일 고치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 거거든? 처음에 선생님이 말한 대로 시작해보잖아? 점수가 떨어질 거야 아마. 대부분이 떨어질 거야. 근데 한번 해봐.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그 얘기 한번 했었나? 우리 친구 중에 그러니까 요거랑 상관없는데 멘탈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어. 종종 그런 친구도 있지.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제 시험지를 딱 받고 나면 이제 지문 다 읽고 1번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옆에랑 앞에서 페이지가 넘겨졌어. 차르륵 넘어.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심장이 뛰어. 나 늦었다. 나는 아직 지문 이제 읽고 문제를 보기 시작했는데 쟤는 다 풀고 2번까지 풀고 넘어간 거잖아. 두근두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시험을 말아보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참고로 그러면 이 친구에게 해답은 뭐였을까? 이거야. 너한테 최적인 틀을 찾아라. 풀어보니까 현대문학을 잘 풀어. 야, 현대부터 풀어. 저 뒤로 넘어가서 6페이지부터 풀라고. 오케이? 6페이지 현대시가 나와 있어서 풀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풀다 보면 분명히 넘기는 속도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나는 속도를 다 무시하고 온 거잖아.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자신 있는 거 이제 어려운 질문만 나오는데 이제 활짝 풀고 넘어가야겠어. 하면서 그때 활짝 중간에 풀고 마지막에 독서 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점수 확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신 스스로의 멘탈 케어를 하는 거지. 이것도 뭐예요? 처절한 전략 싸움의 흔적이잖아.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아니까 그런 접점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똑같이 1번부터 풀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이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지문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픈 주거니 이거래.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 하늘로부터 받은 책을 빼앗아서 술법을 배웠고요. 이때 구미호는 전우치를 속여가지고는 천서의 일부를 또 가져갔습니다. 자, 현재 우치가 구미호에게 책을 뺏겨서 열받아 있는 상태야.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요괴의 대결이죠.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은 뭐죠? 인물과 사건과 갈등 구조 파악하려고 요소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렇죠? 요괴라고 하는 건 여우였나요? 그렇죠? 천년봉 구미호 여우. 자, 가봅시다. 우치가 대노 아주 열받아 말하길 흉악한 유물이 나를 업수히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불이 찾아서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면할 죽여 말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망이랑 속옷을 들고 여우를 갔는데요.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해서 찾을 수가 없지. 이 욕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능히 이곳에 얼을 머물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곤 서책을 수습해서 돌아왔는데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가지 못함이로라. 자, 이제 어쨌든 여우는 못 찾았는데 책은 찾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A가 묶여있는 부분 보이시죠? 갑니다. 우치가 집에 돌아와서 천서를 보아서 못할 술법이 없음에 이제부터 모든 술법들을 다 책에서 배운 거니까 과거의 뜻이 없어. 과거의 뜻이 없다는 얘기는 과거 시험을 본 뜻이 없는 거죠. 내 능력을 국가를 위해 바치겠다. 그건 나의 목표가 아니야.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이 더디리라. 자, 지금 우치의 생각의 틀을 보세요. 자, 이거는 생각보다 별거 아닌 채로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지? 맞아? 근데 여기서부터 잘 봐. 근데 우치가 이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죠. 그 내용은 뭔데? 자, 술법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술법을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입신양명을 하면 그 사이에 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거든.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한 개교를 생각했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개교 방법은 뭔데요? 몸을 흔들어 변해서 선관이 되어 신선이 됐어요.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 걸레로 들어가 버렸지. 그리고 서기가 그 어떤 에너지 오로라죠. 오로라가
궁중에 쫙 어리니까 궁중이 황홀해졌어요. 이게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면서 임금님께 말하죠. 고금에 드문 괴물이니라. 아니 궁중에 무슨 보라색 구름이 꼈어요. 이게 뭐죠? 왕이 대경 깜짝 놀라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구름 위에 서 있고 청의 동자 파란 옷을 입은 동자 한 명을 만들었겠지 아마도 도술로 임금에게 이제 외칩니다. 고려국 우왕은 옥황상제의 전교를 들으라. 아 그거구나. 이 개교의 정체는 자기 자신을 뭘로 변장해서 옥황상제로 자기 자신을 변장한 다음에 옥황상제의 명을 내리며 누구를 거짓으로 속이는 거야? 임금을 속이는 거지. 이게 바로 술법의 내용이구나, 그치? 왕이 명하사 바닥을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놓고 나와보니까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는 오색 구름 중에 단정히 서 있습니다. 왕이 4번 절한 뒤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옥황상제니까 급이 다르잖아, 그지? 우치가 말합니다.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허럽기에 이제 수리하려고 하는데 인간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해서 모든 물건을 다 바쳤는데 야 황금으로 만든 대들보 하나가 없어. 대들보가 뭔지 알죠? 그 집의 중심축을 있는 핵심 그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고 대들보. 아무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의 황금이 유족함. 니네 나라에 금이 많다며? 라고 해서 아시고는 이제 뜻을 전하셔서 7월 7일 오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그 오시에 상량 그 대들보를 올리는 칙을 거행할 테니까 그날에 도달하여 대령하되 길이는 10척의 5촌 너비는 3척의 2촌 옛날 어떤 숫자 단위겠죠.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오리라 하면서 뾰로롱 하고 사라져버렸죠. 뭐예요? 임금을 속여서 뭐를? 황금 대들보를 대령하라. 이걸 명령을 내렸죠. 자, 속인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뭐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작품에서 신경 써야 될 건 인사바야 갈등. 여기서 갈등은 우치의 내적 갈등,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뻔한 거는 이 우치와 궁궐의 다툼이 되겠죠. 오케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니까 결과는 항상 뭐가 드러나겠지. 자, 그러고 나서 중략이 됐습니다. 갑자기 우치가 무한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해야 사기되어 달려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장면이죠. 우치 대 화담이죠. 혹시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되게 재밌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화담이 배우 이름을 까먹었어. 뭐랄까 좀 약간 중후한 킬러 역할 할 때 자주 나오시는 분 중에 너 pit똥 싼다 이렇게 그 대사 치는 그분이 있어요. 자, 아무튼 그분이 이 역할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우치를 뭐랄까 도술로 완전히 이겨내는 뭔가 스승님 같은 존재야. 원작에서는. 자, 봅시다. 자, 우치가 도망갔더니 화담도 변신을 해서 살쾡이 말하는 거 알고 있죠? 사기되어서 달려듭니다. 이번에 우치가 보람에 되어서 날려고 하니까 화담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서 우치를 물어서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서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않냐리요. 말하죠. 자, 뭐예요? 술법 대결이 펼쳐졌죠? 그리고 그 결과 우치가 뭐 했습니까? 패배하였습니다. 오케이. 우치가 이거라죠. 선생이 도술이 높으신 줄도 모르고 저놈을 발모하였으니 죄담 만사. 죄는 마땅히 만사 만번 죽어 마땅하지만 소생에게 노무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시게 해주세요. 화담이 말하죠.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다면 나와 영주 산속으로 들어가서 선도 신선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죠. 우치 선생의 교훈대로 봉양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패배에 대해서 화담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승낙되었어요. 그쵸? 하고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했습니다. 안 어렵죠? 그냥 우리 쭉쭉 읽고 있습니다. 받아들인 거죠. 세월이 흘러서 우치 모부인 우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우치는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3년 동안 받들고는 자 3년상을 치르는 건 당연히 유교적 예를 치르는 건 맞죠. 하루는 화담이 왔어요. 우치가 황망에 나와 앉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담이 말합니다. 근데 너랑 약속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대가 상중에 있는 것을 상을 치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왔는데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서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르면 어떻겠는가? 우치가 말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 여우를 없애시면 진실로 온 나라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그들을 데려가라고 하니 hen장 좀 끓이거나 진물 챙겨라. 우치가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흩어 노복 집안의 어떤 하인들에게 주면 나눠주죠.
이제 난 너희들이랑 영원히 이별을 할 거야. 너희들은 탈없이 있고 내 조상 제사를 좀 부탁할게 하면서 하직 인사한 한 후에 구름을 타고 뾰로롱 사라진 다음에 뒷일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치가 뭐 하는 거야? 회개하며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어지럽혔구나. 옥황상제의 명이라고 하면 임금을 속였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가를 읽었잖아. 가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41번 뭐 어려워? 1번 전우치가 화담이 하는 역할은 뭔데?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참고로 오답 베스트가 3번입니다. 전우치의 공격을 받지만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봐봐.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하고 술법대에서 이긴 것이지만 우치한테 공격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치가 행동은 뭐였죠?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거보다 더 빠르고 강한 존재로 변해서 잡아버렸죠. 자, 이런 식으로 소소한 요소 문제집을 하면 되겠고요. 자, 42번 가보자.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작품은요,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은 보통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주인공은 유기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소설, 우리가 다른 말로 영웅 군담소설이라고 하고요. 영웅 일대기 구조를 명확하게 따르는 그런 소설과 달리 전우치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학생 1번. 천사를 익혔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은 일반적 영웅소설과 비슷한 요소 맞죠?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조를 알고 있다면 이거는 뭐 길게 뭐 쓸 것도 없어요. 2번.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물어보자. 지금 전우치가 한 일이 뭔데요? 옥황상제로 변신한 다음 임금을 속이고 있습니다. 임금을 속인다는 얘기는 충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충이 뭔데요? 임금께 충성하는 건데요.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 영웅소설과 비슷해요. 자, 근데 이 문제도 급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충을 다함으로써를 괄호를 쳐봐. 그리고 문장을 읽어보자. 전우치가 효를 실천했어.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일반적 영웅소설과 비슷해. 봐봐. 급하게 읽고 이 괄호를 대충 보면 안 보이지. 분명히 전우치가 한 행동은 뭐죠? 임금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부모님의 3년상을 다 치른 다음에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잖아. 그러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거든. 그럼 봐봐. 2번이 답이라는 얘기를 못 찾았으니까 3번하고 4번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3번 가보자. 전우치가 입신혁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영웅소설과는 달라요. 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어버렸잖아요.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도 아닌가? 4번.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고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 영웅소설과는 달라요. 다르대? 다르지? 그치? 일반적 영웅소설은 뭔데? 자기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좀 외적을 해치우고 임금께 하사받는 게 일반적 패턴이잖아. 근데 우선 자기가 황금 대들보를 내놔라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도대체 뭐지? 하면서 5번까지 보는 거야. 전우치가 재산을 흩어서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 영웅소설과는 달라요. 이것도 봤거든. 그럼 봐봐. 2번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3번도 보고 4번도 보고 5번도 봤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럼 또 뭐지? 하면서 또 처음부터 다시 나오는 거야. 시간은 시간대로 날려먹고 답은 안 보이고 미치겠지. 그러니까 오답률이 그렇게 올라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모를 한번 보면서 너희들은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오류를 한번 체험해 본 거야 지금, 그지? 급박한 상태에서의 문제. 자, 답은 뻔히 보이죠? 충을 다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이런 패턴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한 이거 다 4번쯤 얘기한 것 같아. 오답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 2가지. 1번 대치, 2번 맞는 말 사이에 틀린 구절을 집어넣기. 오케이? 답이 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표해서 바꿔서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라든가, 혹은 맞는 말 사이에 틀린 구절을 집어넣어서 오류를 만드는 방법. 오케이? 지금 이거는 이 녀석 중에 이 2번째 방법이었죠? 자,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효를 실천한 건 맞지만 충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되셨죠? 자, 가와 관련된 얘기 했고요.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나를 묶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니까, 자, 나지문을 보는데 이제 이 나지문은 전우치전이라고 하는 영화 버전입니다. 보통 영화 버전이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하거든요. 뭐 하냐면, 참고로 전우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영화를 봐버렸기 때문에 강동원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극을 만들어 보는, 머릿속에서 이 극을 플레이 해보세요. 내가 실제로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돼. 그러면
그리듯이 보이니까 보일 거야. 답이. 자, 만약 이거 안 봤으면 마음에 드는 아무나 배우세요. 참고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여주인공이 전지현이에요. 선생님 머릿속에서 뭔가 그 주인공스러운 느낌 하면 뭐 인물이 있고, 남주스러운 느낌이었으면 하면 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그 친구들이 머릿속에서 배우가 돼요.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죠. 연극이 나왔다고요? 연극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선생님한테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됐지? 오케이. 자, 마음대로 하시고요. 씬 넘버 1번부터 봅시다. 궁궐을 향해서 우스꽝름이 날아가고요. 선녀와 천군들이 호위하는 속에서 전체가 지상을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달라진 점 보이죠? 아까 소설에서는 동자 2명만 있었지. 근데 여기서는 막 선녀들이랑 막 다 우르르 때려 몰려 나오고 있죠. 그죠? 옥황성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춰라. 궁중학사들이 정학을 온주하고 막 전치가 입을 열고 쩌렁쩌렁합니다. 의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일반량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내느냐. 다르지? 금이라는 소재는 똑같이 등장했지만 지금 앞에서 소설 버전에서는 개인적인 사리사욕 버전이었죠. 오케이? 그걸 어디로 배송해라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기근 지역에 보내라고 했었죠. 자,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힙니까? 차이점? 어우, 그제 제 꿈에 나타나서 하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오호, 좋아요. 그대의 덕을 높이 샀었는데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이 7배, 70배, 700배로 갚아줄 것이다. 황공호합니다. 그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도 준비했는데요. 어허,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구나. 그래. 근데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손가락 퉁 튕기니까 악사들이 음악을 막 즐거운 음악으로 바꾸고 있죠. 그러면서 보물도 막 던져보고 깨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거울을 열심히 깨던 정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춥니다. 작고 투박한데요. 앞면은 청동이나 탁하고 뒤면은 자기로 덮여있죠. 전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들라. 예? 내 본식 그림 그리기를 즐겨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가 튀어나오는데 내 재주가 아까워서 그러거든 하면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펼치죠. 산수화를 공녀 이의 손에 들게 합니다. 어떤가? 어이구, 장난하게 잘 그렸는데요. 근데 저기 그 주인 없는 빈말은 뭘 상징합니까? 이거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전우치? 그 망나니 전우치?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니까 허수아비였어요. 자, 도술이 풀린 거죠. 전우치가 장난을 다 붙인 겁니다. 날 알아? 아, 너무 유명해졌네. 이 감히 도사놈이 주상을 능멸해. 저거라, 저 이놈을 잡아라 하면서 무관대로 으로 들어오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술을 한 잔 더 걸면서 손가락을 튕겨서 음악을 바꾸고 악사들은 땀을 흘리고 있대요. 왜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겠죠? 그걸 상징하는 것이겠죠? 전우치가 도사놈이라.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휭 비를 내리고 슝 바람을 접어 땅을 접어 달리고 수수수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넘어가서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서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의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하면서 또 얘기가 넘어가고 있죠. 자, 기본적인 구조가 좀 바뀌어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전우치는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목적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욕심의 차원으로 반영을 하거라면 이쪽에서는 왕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화려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자, 이러면서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무관들이 보입니다. 접근은 못하는데요. 전우치가 갑자기 붉은 붓을 들어서 술병 모가지에 테두리를 삥 그립니다. 근데 서로 자신의 목을 봤더니 모두의 목에도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죠. 자, 이 병복 치면 니들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좀 쫄았죠. 저놈을 잡는 자에게도 황금 2,000냥을 주마. 돈 막 쓰네 하면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말을 타고 사라져버리죠.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왕을 언짢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로 이 작품의 인트로 부분이 이거거든. 전우치가 도수를 부리면서 세상을 희롱하고 있는 장면부터 작품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걸 또 딱 걸려서 화담이 자식아 그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이제 다스리고 그런 내용들이 영화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43번 문제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 이 문제는 봐봐.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어. 그러면 이 A 구절과 나 구절을 비교해 봅시다. A 구절은 황금 대대포 가져오라고 말하는 명하는 장면이었고, 나에 나타난 이 제용은 경상도 기근 지역에다가 황금을 풀어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1번,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그놈, 나에서는 거드름. 맞죠? 거드름을 피우다라고 하는 건 약간 장난기가 발동의 형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방향이었지만 B에서는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어있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3번.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서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위협이었고 나에서는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됐다. 자, 차이점 맞죠? A에서는 뭐라고 했었어? 너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말했었고 여기서는 내가 7배, 70배, 70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했었죠. 4번입니다.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 타고 남쪽으로 갔지만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소호수로 갔다. 자, 정확하게 이 패턴이죠. 완벽하게 이 패턴이죠. 뭐죠? 맞는 말 사이에 틀린 구절 하나만 집어넣지. 그 틀린 구절이 뭔데?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만 지워봐봐. 맞는 말이거든 이거. 됐죠? 돌아올 것을 예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림 속으로 들어간 장면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지? 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면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사라져버리잖아. 오케이? 어디에? 내가 나중에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지? 자, 이렇게 해서 답 4번 잡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 정답률이 지금 선생님이 베스트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정답률이 69%밖에 안 찍혔어요. 10명 중에 3명이 틀린 문제랍니다. 봐봐. 이 문제 세트 전체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교훈이 뭔지 깨달아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날려먹는 게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를 생각해 주자는 얘기야. 자, 나머지 넘어가. 44번 갑시다.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이에요. 나에 나타난 갈등, 아무것도 안 썼어 지금. 너무 쉬우니까, 그지? 자, 봅시다. 전우치가 정체를 드러내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고 맞고, 생사는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갈등이 확산되었고요. 3번. 전우치에게 속아서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그 갈등의 증폭 요인이 아니게 되는 거 맞고요. 알고 보니까 도사 전우치였잖아. 4번. 왕이 전우치를 옥황성제의 아드님에서 도사놈으로 바꿔 부르는 곳에서 적대지게 전환한 건 사실이지. 자, 5번. 근데 얘들아, 44번은 정답률이 89%였다? 그럼 봐봐. 이 문제가 엉망진창이었던 이 퍼레이드 속에서 44번은 왜 정답률이 89였을까? 이거는 주는 문제였거든, 진짜로. 야, 지문을 안 읽어봐도 5번은 너무 아니지 않나?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뀐 것으로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었다? 야, 대충만 훑어봐도 왕이 농락당하는 장면인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대결이 서로 어느 한쪽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였냐? 말도 안 되잖아, 그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4번도 풀었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5번이에요. 자, 이번엔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했을 때 연출계획. 연출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게 관리자 특징을 말하고, 이 문제는 극갈래가 나오면 안 물어보는 게 이상한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다. 가자, 1번. 기억에서 전우치가, 자, 기억 부분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볼게. 기억이 뭐였냐면 선녀와 천군의 호의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촬영할 때는 전우치의 권위와 위험을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어떤 대상, 피사체를 아래에서 위로 찍어 올리면 대상에 어떤 느낌이 많이 산다? 권위와 위압감이 살아나죠? 오케이? 참고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식으로 촬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상을 업신여김,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오기 마련이죠. 알아두시고요. 2번 리은. 자, 잘 봐. 이게 오답 베스트가 2번이었거든.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 가득 담으면 될 거래. 자,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혹시 2번을 선택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이 장면이 일단 무슨 장면이었죠? 어떤 대상의 모습을 화면 가득 담는 걸 우리가 하는 클로즈업이라고 합니다. 그쵸? 클로즈업이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그때 물어봤거든, 친구들한테. 야, 도대체 그래, 급했다는 건 알아야겠어. 그런데 왜 2번을 했니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선생님, 거울이 관심의 대상이면 거울을 클로즈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 일견 괜찮아 보이는 말이기도 해. 그치?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문장이 뭐였죠? 거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우치가 주체야. 이해됐어? 이 문장의 주어는 전우치란 말이야. 지금 문장에서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뭐냐면 전우치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야. 됐어? 근데 거기다 거울을 클로즈업을 때려버리면 거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 맥락이 돼버리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문장에 따르자면 전우치의 관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우치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완벽한 말이잖아. 근데 거울이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거울이 중심이 됐으니까 거울을 확대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2번을 찍은 친구들이 많더라 이거죠. 넘겨찍지 마시고요. 지금 설명 들으니까 무슨 착각이 일어난지 이해되셨나요? 그런 것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3번입니다. 천군들의 정체로 인해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줘야겠구나. 그치? 왕의 시점으로 허수아비를 보여줘야 헐 나는 그동안 하늘의 구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볏짚 따위잖아. 그치? 허수아비였잖아. 그 당혹감 보여주는 거 맞죠? 자, 답이 4번이었거든요. 4번 봅니다.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 자, 어떤 단어가 등장했어?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얘들아, 입체적인 건 뭐죠? 입체적인 정의가 뭔데? 다양한 측면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아이언맨의 뛰어난 면모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려면 미사일 쏴도 이겨내고 자기 스스로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도 있고 레이저 빔을 쏴서 대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다양한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뭐라고 했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준다?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지금 일단 장소는 어디야? 둔걸 아니야. 고정돼 있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입체적인 모습을 전달하고 싶다면 바람도 일으키고 구름도 일으키고 땅도 접어버리고 그런 도술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게 맞지. 왜 여기서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써야겠어?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정답은 4번. 참고로 하나만 더. 얘들아, 이걸 가로로 이번에 묶어보자.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는 그런 촬영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 공간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돼. 각각의 장면들을 번갈아 보여주는 방식. 이거 뭐라고 하죠? 세 글자. 니들 다 알고 있는 그 말이야. 이거 그렇지, 몽타주. 이거 몽타주 얘기하는 거잖아. 몽타주 기법. 오케이? 어떤 긴 시간의 흐름 혹은 인물의 다양한 면모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장면을 잘라붙이기 방식으로 편집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감옥에서 보낸 1년의 세월을 1년 동안 촬영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봄날에 절망하는 모습, 여름날에 땀 흘리는 모습, 가을날에 낙엽 쓸고 있는 모습, 겨울날 눈 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탕탕탕탕 보여주면서 1년 후가 돼버리면 되잖아. 그게 바로 몽타주 기법이에요. 되시죠? 다양한 장면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장면은 다양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야. 됐지? 정답은 4번. 정답률이 51밖에 안 나왔어. 급하니까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은 해. 특히 2번 같은 경우, 그지? 거울인데 거울이 아유 그래 거울이 맞겠지. 2번 찍고 띵땅띵땅 종쳐가지고 답지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 와중에 5번은 또 없었어. 그지? 2%밖에 안 되더라고요. 왕이 전우치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 전우치의 웃음소리를 효과음, 그렇죠? 효과음, 이펙트라고 하죠. 효과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구나. 됐죠? 자,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45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됐나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용모평까지 다 봤고, 간단하게만 총정리 한 번만 더 할게. 총정리를 할 건 아니고 듣기만 하세요. 자, 우리 토파보기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한 달 아니지? 잠깐만, 우리 2월이잖아, 그지?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모의고사 작년 문제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의고사를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이유를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의 수업은 문학 작품을 달리기에 바쁠 거야. 오케이? 막 하루에 오늘 몇 개나 나갈 수 있을까 막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막 달리게 될 텐데 우리가 배운 이 기술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정리해야 되는 과정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앞으로 드리게 될 과제집 혹은 뭐 개인적으로 풀게 될 모의고사집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 보면서 다양한 테스트를 꼭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쌤이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것도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되셨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또 쉬었다가 자, 일단은 그 수능 특강에 대한 안내와 나머지 점검 작업 좀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봤을 때 오늘은 수능 특강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좀 해결을 할게. 지금 책이 없는 사람이 동훈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 앞부분만 살짝 몇 작품만 인쇄를 해올 거야. 몇 페이지만 나중에 이제 옮겨 적으면서 복습하는 걸로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오늘 작품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가도록 합시다.